자, 교과서 192페이지에 논증의 타당성 평가하며 읽기입니다. 자, 논증이 무슨 말이죠? 논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장과 근거,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쳐내는 것을 논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장과 근거입니다. 주장과 근거. 타당성이다 이 말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우리가 그 설득력이 있느냐, 그것을 평가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입니다. 두 가지죠. 다양한 글이나 자료에 사용된 논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증의 방법을 파악한 다음에 타당성을 평가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비판적으로 타당성 평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는 그걸 가지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비판적이라는 것은 일단 타당성, 공정성, 그리고 적절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타당성은 논리가 잘 들어맞느냐, 얘. 그죠? 공정성은 일반적, 객관성이죠. 그래서 치우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 적절성은 근거의 연관성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근거를 잘 들어줘야 타당성을 뒷받침해준다. 논증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며 읽는 글 읽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비판적으로 재구성. 그러면 그걸 다 요약 정리하고 재구성. 이 부분은 옳아. 혹은 이것은 그르다고 생각해. 이런 거 있죠? 자,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입니다. 빨리빨리 안 쓰면 놓치게 됩니다. 빨리 쓰셔야 돼요. 자, 위에 보시면 나는 ENFP야. 둘이 그랬더니 밑에 코뿔소 뭐라 했어? 위에 나는 ISTJ. 역시 너랑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공통점이 하나도 없잖아 했더니 그건 말도 안 돼. 왜? 오랑우탄도 ENFP인데 나랑 잘 맞던데?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논리와 근거라.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93쪽에 주장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논증이다. 우리가 이해했죠? 논리와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글과 자료를 읽으면서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글쓴이의 논증을 재구성. 재구성은 보통 땅 끝의 주제는 뭐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되새기는 것. 이렇게 재구성한 거죠. 그죠? 미스터 방의 주제가 뭐예요? 해방 직후 부정적 인물에 대한 비판의식. 이게 주제죠. 기회주의적 인물에 대한 풍자. 이게 재구성이잖아요. 그렇죠? 나빌레라 들어가나 이번에? 나빌레라의 주제가 뭐죠? 나비처럼 날아오르는 것. 꿈과 희망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 치매 걸렸는데도 어렸을 때 발레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혼났죠. 발레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70이 넘어서 발레 하는 거 우연히 딱 본다면 난 저 어렸을 때 저 꿈이 있었어. 70 나이에 발레를 해요. 실제로 그 공연에 올라갑니다. 백조의 호수. 그게 재구성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논증 방법 두 가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연역과 귀납입니다. 자, 연역은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가요. 보편 명제에서 특수 명제로 가는 것을 연역이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배달 노동자도 노동자이다. 따라서 배달 서비스라는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러면 전체 노동자에서 우리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 있죠? 음식을 딱 배달해주는 사람들. 이분들에게로 특수한 것으로 좁혀졌죠. 그죠? 자, 귀납은 개개의 사실,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간다.
개별적 사실에서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자, 노동자인데 어떤 그 배달 서비스 노동자도 특수 노동자이다. 택배 서비스 노동자도 특수 노동자이다. 그 다음에 학원에서 보조 강사를 하는 사람도 특수 노동자이다. 그리고 그 대리로 뛰는 대리 운전기사 특수 노동자이다. 그치? 그래서 특수 노동자라는 것은 4대 보험 같은 것에 보장을 받지 않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프리랜서들이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하나를 다 봐서 크게 묶었죠.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편명제에서 특수명제로, 일반적 결론에서, 보편명제에서 특수명제로 가는 게 연역, 개별적인 사실이나 명제로부터 일반적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귀납,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가는 것을 귀납, 큰 것에서 특수한 것, 작은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연역이다. 자,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논증 방법이다.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주장, 이유, 근거, 반론 네 가지를 잘 보면 되죠. 연역, 귀납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주장, 이유, 근거, 반론 나오는 포인트예요. 이번 그 시험의 난이도로 보면 난도도 중간고사하고 대동소이하게 되게 어렵게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특별히?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고 범위가 꽤 넓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점수 올라갈 수 있어요. 점수가 별로 안 나왔던 학생들은. 자, 야생동물은 반려동물이 아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해제부터 먼저 볼게요. 이 글은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뭐 했죠?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백색 목록 제도의 올바른 정착,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이 두 가지를 역설했다. 역설은 힘주어 강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우면 안 된다. 야생 띄우고 동물이죠. 자, 이것은 각각의 단어야.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붙여놨죠. 하나의 단어입니다. 자, 밑에 주제 한번 볼게요. 주제. 야생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이게 주제예요. 자, 그러면 특징 첫 번째입니다. 안 되는 세 가지 이유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귀납 논증을 사용했습니다. 귀납을 사용했어요. 큰 덩어리에서 작은 걸로 간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작은 것들 하나, 둘, 세 가지를 들어서 반려동물로 키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살면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동물. 대전제. 그럼 이게 연역이죠. 그 다음에 대전제로 삼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 이랬죠. 소전제로 삼았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동물이야. 근데 그러나 야생동물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 더 작아졌죠, 범위가. 그 다음에 야생동물은 반려동물이 될 수 없다. 특수한 결론으로 도달. 자, 이것이 바로 연역이 됩니다. 연역. 아시겠죠? 전체 반려동물 얘기해서 야생동물은 같이 못 사네? 따라서 야생동물은 이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아. 연역이 된다. 아시겠죠?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우면 안 돼. 귀납이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지문을 딱 보면, 지난 몇 년간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급증했다. 이랬어요. 상황을 분석하죠.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에 발표했다 했으니까 권위 있는 전문기관의 자료를 인용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25.4%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 4분의 1이 4사람 중에 1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 있어요? 집에서? 없어요? 아, 훌륭한 학생. 선생님 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기르는 동물의 종류도 다양해졌어요. 자, 기르는 동물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을 사람이 교감하고 배려하는 동물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죠. 한국인들이 참 동물을 사랑하고 애호하는 이런 고상한 사회로 왔다. 뭐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도 해요. 내가 싫어할 뿐 뭐 반려동물 자체가 뭐 괜찮은 거야.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키우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키워요. 선생님이 봤을 때. 그래서 주변 집에 그냥 개를 놔두고 나간단 말이에요. 개가 혼자 막 짖어. 왜? 뭐 낯선 누가 오거나 뭐 소리를 듣거나 하면. 개들은 이 감각이 우리같이 시각보다는 다른 감각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죠. 후각이나 청각이 훨씬 사람보다 1000배 이상 발달했다고. 그러니까 살짝 소리라도 막 짖어대지. 결국 집에서 뭔가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피해를 보고 정작 강아지 막 우리 개야 뭐 누구야 하면서 막 해피야 이러면서 노는 사람들은 나가 있을 땐 전혀 모르다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개하고 논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문제냐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 거기다 더 큰 문제. 키우다가 버리잖아. 그럼 왜 키우는 거야 도대체?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왜 키우는 거야 도대체? 비판하고 싶습니다. 좀 키울 수 있는 사람 자격증을 부여하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이상한 인간들 많으세요. 자, 그래서 그러나 생각해봐야 할 점 뭐죠? 야생동물 문제죠. 심지어 야생동물. 어떤 분은 막 그냥 뱀을 여성인데 막 뱀 막 엄청 큰 뱀을 막 목에 감고 자고 막 도대체 제정신인가 진짜. 막 그러고 있습니다. 뭐 이구아나 이런 거 키우는 거, 거북이 이런 거 키우는 거는 뭐 그거는 봐줄만 해. 어마어마한 거 막 키우고 있는 사람들 놀랍습니다.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왜 문제냐 보겠습니다. 자, 왜 문제냐면 첫 번째가 바로 이 첫 번째가 아니라 야생동물은 개념을 얘기했죠. 가축화가 안 됐다. 왜냐? 가축화는 인위적 번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생조상과는 전혀 다른 동물이 된 겁니다. 먹이도 쉽게 주고 심지어 시골에 마당에서 기르는 우리 똥개들은 그냥 막 잡식이죠. 밥 막 이렇게 국에 말아서 갖다 줘도 그거 먹고 막 그랬다. 요즘으로 보면 요즘 막 수의사들이 보면 기암을 할 일이지. 거기 사람이 먹던 국에다가 밥을 말아줬으니까. 걔네들이 어느 정도 살다 죽어버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이 먹는 걸 그대로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보다 몸집도 작잖아 어쨌든. 근데 우리가 먹는 염분이 그대로 공급된다고 생각해봐. 병이 생기죠. 그럼 걔들이 암 걸려서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육 상태에서 번식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같이 있어야 오히려 불안감을 안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개, 말, 당나귀, 소, 염소, 고양이, 양, 돼지, 오리, 닭, 거위 예시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 반려동물들이에요. 가축화되는 것이죠. 가축화의 핵심은 결국 인간 주변에서 살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오랜 세월,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번식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 자, 가축화된 동물의 특징 밑에 나와 있죠? 외워두세요. 자, 서론, 본론, 결론 보세요.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름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본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결론, 야생동물을 기르어서 안 되는 거. 그래서 본론은 귀납, 결론은 연역 논증이 사용되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됐죠? 이렇게 사람이 만져주고 좋아해줘야 좋아하는 이 개나 고양이가 대표적이죠. 오랜 세월에 걸쳐 가축화가 된 동물입니다. 자, 첫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 복지 훼손이죠. 복지를 훼손합니다. 얘들은 적응을 못했어. 미어캣 수십 마리가 무리지어서 땅속 굴을 파고 생활하면서 작은 동물이나 곤충을 잡아먹어요. 생각보다 미어캣이 육식동물입니다. 또 금강앵무입니다. 먹이 찾기 위해서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다닌다. 그러면서 동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자, 근데 일반 가정에서 미어캣이나 금강앵무를 키우면 복지 훼손이 일어난다는 얘기.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기력증을 앓거나 정형 행동. 계속 같은 행동 반복하는 거 있죠. 돌고래쇼에 계속 이렇게 활용한 돌고래들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벽에 들이받고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 야생에서 살아야 되는데 바다에서 막 이동하면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이동하면서 막 사는 애들을 그 좁은 데다가 가둬놓고 생활시키니까 정신병이 오는 거죠. 그 돌고래쇼 나 보니까 뭐 별거 볼 것도 없더만 좋다고 맨날 가까이서 보면 물 튀고 막 선생님 생선 비린내 이런 거 싫어해가지고 막 물에서 생선 비린내 나고 막 누구한테 이런 얘기하면 막 까다로운 사람 이러는데 난 그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돼. 이처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알고 보면 훨씬 많아요. 왜냐 20% 30%밖에 안 되니까. 아이들은 좋아하더라고. 그렇죠? 선생님은 뭐 내 한 몸 씻고 먹고 닦고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개 이렇게 하면서 그 개 이렇게 그 맨날 산책시키다가 다리 부러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개가 막 그 바깥에 나가서 쾌변을 하면 기분이 좋은 거야. 얘네들이 막 좋아서 막 뛰는 거지. 근데 보통 화단이나 어떤 후미진 데가 싸잖아.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저녁에 안 보일 때 단이 있거나 아니면 뭐가 파여 있는 흙 이런 부분에서 탁 이렇게 돼갖고 선생님 필라테스 가르쳐 주시는 강사분 이 발목에 인대 하나 끊어졌어. 그리고 필라테스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이거 저기 반깁스하고 이렇게 해갖고 와서 가르쳐요. 개를 그렇게 키우고 그런지 개가 너무 좋대. 개가 주는 장점이 있어. 그냥 이유가 없지.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그치? 내가 준서한테 뭐 먹을 것도 좀 주고 이렇게 준서 잘 이렇게 해야 준서가 이렇게 따르지. 이놈 새끼 그러고 맨날 이러면 그 다음 달부터 못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개는 무조건 주인이면 다 좋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엄마가 개를 3마리나 키웠는데 개 보니까 아유 참 이쁘다고 내가 쓰다듬어 줬어. 참 좋다. 그러나 내가 키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자, 사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은 공격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아직 야생성이 남아있는 그 맹견들 있잖아. 맹견. 선생님이 전에 아파트 살 때 아파트 문이 척 열렸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와가지고 뒤에 사람들 여러 명 있었는데 갑자기 이 입마개를 안 한 불독인데 한눈에 봐도 와 이거 적어도 한 2, 3천만 원짜리야. 금액으로 따지면. 그 개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깜짝 이랬다니까요. 뒤에 있는 사람도 뒤에 다 붙었어요. 입마개 하셔야죠. 그랬더니 입마개 필수적으로 입마개 해야 될 의무 없는 개라고. 의무가 없는 개면 지금 이렇게 데리고 다녀도 되냐고. 얘가 지금 나 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안 타더라고. 다칠 때 내가 그때 선생님이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었어요. 최연소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문 닫힐 때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단체 카페에 올렸습니다. 우리 아파트 카페. 그랬더니 또 특정한 거 지정해가지고 저거 뭐 하는 거죠? 특정한 사람 딱 지목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명예훼손이라네. 그래서 지웠어요.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 자꾸.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앞으로 20대 남성들과 함께 극우 집회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농담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농담이에요. 농담. 자, 그래서 예상 반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공적으로 번식되고 사람에게 길든 야생동물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예상 반론을 항상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예측이 불가능해요. 왜? 야생성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자, 성체의 길이가 3m에서 5m에 달하는 왕뱀. 그냥 보기만 해도 나는 밥맛이 뚝 떨어질 것 같은데 몸에 감고 자는 여성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그것. 와, 대단하다 저 사람. 독성은 없어요. 근데 몸으로 확 조이는 힘이 강하다. 그죠? 그걸 위험성을 간과한 채 반려동물로 사육되던 왕뱀이 그 주인 공격해서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가정을 탈출해 다른 사람 공격하는 사고 계속 발생하죠.
심지어 동물원의 사육사를 자기가 맨날 이렇게 얼굴 비비고 부비고 막 이랬던 사자가 뒤에서 공격해서 잡아먹었잖아요. 네, 과거에 그 끔찍한 장면을 그대로 그냥 인터넷에 올려도 되던 시절에 그 잡아먹힌 시신 사진을 선생님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한 이틀 동안 진짜 밥맛 없었어요. 와, 너무 끔찍하게 뜯어먹힌 거예요. 요새 그런 거 안 올라와서 다행이지. 예전에 막 누구 총으로 팍 죽는 거 있잖아, 자살하는 거. 그런 거 막, 그 뭐라고 하지? 와, 너무 끔찍한 걸 많이 봤어. 와, 인터넷은 진짜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다행히 그런 걸 다 걸러서 다행이긴 한데. 자,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우면 안 되는 근거, 이유 1은 뭘까요? 복지 훼손이야. 근거, 미어캣과 금강앵무입니다. 이해했죠? 자, 이유 2번입니다.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은 안전 위협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방금 봤던 예측하기 힘든 야생적 공격이 있다. 그죠? 공격과 방어 행동. 예측하기 힘들어요. 자, 이유 두 번째는 바로 뒤에서 보겠지만 여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파 위험성이 높아져요. 전파가 너무 잘 된다. 너무 잘 된다기보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 에이즈라는 성병 있죠? 성으로부터 시작된 성 접촉에 의해서 온몸의 면역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 중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떠다니다가 여기 탁 앉으면 여기에 몸에서 곰팡이가 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면 다음날 바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죠. 에이즈. 에이즈는 뭐 H 뭐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실제로는 야생에 있는 원숭이로부터 인간으로 전파된 거죠.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어. 정말 인간과 원숭이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 혹은 원숭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오다 거기서 퍼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계열 있지. 전부 야생에서 인간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앞으로 코로나는 계속 또 반복될 겁니다. 코로나19 같은 거 한 번 더 오면 어떻게 되지? 너무 끔찍해요. 자, 세계동물보건기구 통계, 애완용 설치로 의한 원숭이 두창, 그죠? 집단 감염 사례, 이런 것들이 바로 인수 공통 감염병.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생태계 위협이야. 어떤 생태계 위협이냐? 첫 번째, 무분별한 포획으로 야생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한다.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죠.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유기되거나 탈출한 야생동물이 유입되니까 기존 생태계가 막 교란되는 거죠. 황소개구리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거북이, 붉은 귀 거북이 뭐 이런 것들 나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어버려. 네. 그리고 무슨 쥐 중에 프레리도 뭐 쥐 있잖아요. 무슨 쥐지? 그 이름 까먹었는데 그냥 귀엽게 생긴 쥐인데 그거 나가가지고 온통 막 교란시키는 거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생태계 위협까지입니다. 자, 인간이 야생동물하고 접촉하면 할수록 인수 공통 감염병이 생긴다. 자, 사스,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19 전부 사람과 야생동물이 접촉을 하는 지점에서 발생을 했다. 알겠죠? 걔네들하고 있을 때 야생에서 어떤 병이 우리에게 얼마 올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03년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애완용 설치류. 자, 이 애완용 설치류 여기 있네. 예조에 프레리도. 이게 야생동물 판매 업체에서 애완용 프레리 도그와 접촉을 하면서 결국 47명이 감염된 사건도 있다. 자, 애완용 프레리 도그가 애완용 설치류인데, 자, 이 애완용 설치류는 야생동물이에요. 자, 그래서 47명이 감염됐다. 자, 셋째, 생태계 위협이죠. 무분별한 포획입니다. 자, 그래서 국제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취약종, 회색 앵무새가 분류되는 등 이런 부작용이 막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유기되거나 왜 이런 게 됐냐면 무분별하게 포획된 다음에 인간 옆에서 키울 수 있도록 계속 가축화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개나 고양이 처음에 받아들여서 가축화를 계속 시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특수한 사람들만, 소수만 이걸 키우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위험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기되거나 사육장소에 탈출한, 그 다음에 사육장소에 탈출한 야생동물의 유입은 기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 자, 뭐가 있냐면 반려동물로 다음 페이지 보세요. 붉은 귀 거북, 늑대 거북, 악어 거북 이런 것들은 주인들에게 버림받아서 유입되면서 생물종을 닥치는 대로 포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수의 공무원들이 동원돼가지고 하천 막 돌아다니면서 얘네들 또 포획해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국제연합 생물다양성 과학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외래 유입종이 미치는 경제적 손실이 1년에 4,230억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수십 조가 넘는다는 얘기. 자, 이상을 고려할 때 야생동물의 복지, 사람의 안전, 생태계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이 제한되어야 된다. 주장이 뒤에 나왔죠.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귀납 논증. 아시겠죠? 여기에 또 예상 반론이 있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죠. 내가 그걸 기르는 건 내 자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야생동물을 무분별하게 사육하는 걸 방관한다면 결국 인간들에게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치르는 대가가 오게 될 것이다. 이걸 우려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자, 백색 목록 제도죠. 벨기에, 네덜란드, 유럽 국가에서 먼저 도입한 백색 목록 제도, 화이트 리스트가 되겠죠. 반려동물로 길러도 괜찮은 충분히 검증된 종의 사육만 허용하는 거예요. 야생동물. 자, 우리나라도 2022년에 야생생물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백색 목록 지정을 법제화시켰다. 그러면 작년에 이미 법제화가 되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백색 목록의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죠. 왜? 인상적 마무리랍니다. 백색 목록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사람, 그죠? 불법적인 사육을 엄격히 규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화이트리스트 있으나 마나지 백색 목록. 됐죠? 반대가 블랙리스트죠. 나쁜 거. 화이트리스트는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요구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목록의 범위를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부로 확대시켜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불어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움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앞에서 봤다시피 백색 목록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백색 목록 제도를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되고, 세 번째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 자, 반려동물은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람과 심리적 안정감이나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동물을 의미한다. 대전제죠. 그러나 야생동물 대부분은 사람과 함께 살면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게 되고 유대감을 나눌 수 없어. 왜?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의 존재들이라. 자, 이것이 뭐죠? 소전제죠. 자, 결론입니다. 야생동물 대부분은 반려동물이 될 수 없다. 연역 논증이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려면 모든 동물은 고유의 모습과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됐죠?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글이나 말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보호하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는다면 뭔가 더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종사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단순 노동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 노동만 하면 살더라도 그게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려면 누군가 나에게 뭔가 뜻을 전달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한국말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말로 된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이해하는가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1979년생이신 이형주 선생께서 쓰신 글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정리 보겠습니다. 주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유 1, 2, 3에 그 이유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논증을 할 때는 반드시 주장이 있고 주장에 대한 이유가 있고 이유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주장에는 예상되는 반론이 있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반박도 준비해야 된다. 예상 반론 그리고 결론. 그래서 1문단이 서론이고 2에서 8문단은 본론인데 본론은 귀납 논증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제 연역 논증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 글은 매우 잘 쓰인 글이죠. 그래서 주장이 명료합니다. 그 다음에 이유와 근거가 아주 적절하고 타당하다. 논리적 오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도 적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요거 2번 매우 중요합니다. 잘 파악해 놓으세요. 자, 3번 연역과 귀납입니다. 그죠? 연역과 귀납 논증. 그래서 연역 보세요. 생물은 영양을 섭취해야 살 수 있다. 가장 범위가 큰 것이죠. 자, 사람은 생물이다. 자, 따라서 사람은 영양을 섭취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결론을 위해서 큰 범위의 보편적 명제를 먼저 제시한 거예요. 이게 연역이에요. 자, 귀납 보겠습니다. 진시황은 죽었다. 나폴레옹도 죽었다. 진시황, 나폴레옹은 모두 사람이었다. 따라서 사람은 모두 죽는다. 개별 사례로부터 사람은 전체 보편 명제, 일반적 결론에 도달하는 거. 아시겠죠? 자, 이것이 귀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글의 본론을 쭉 정리해 보니까 이유 1, 2, 3을 바탕으로 주장을 제시했죠. 그죠?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이 복지 훼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생태계 훼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죠? 복지 훼손, 인수 공통 감염병이나 위험성, 그지? 공격 행동 그리고 생태계 교란 이걸 통해서 생태계 훼손, 교란 이걸 통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결론. 자, 무슨 논증? 귀납 논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아니, 쟤는 뒤에. 자, 이 논증 방법의 설득 효과는 높죠. 왜 그럴까요? 다양한 구체적 사례. 자, 그래서 귀납 논증의 핵심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야생동물의 복지, 인간과 사회 안전성, 생태계 균형 측면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기 때문에 설득 효과가 높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대전제, 반려동물은 이런 것이다. 소전제, 야생동물 대부분은 반려동물과는 다르다. 결론, 그래서 반려동물이 될 수 없다. 연역 논증이자 3단 논법도 사용했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높다 이랬습니다. 3단 논법에 따라서 야생동물이 반려동물하고 다른 것을 적절하게 제시해가지고, 그죠? 야생동물은 유대감도 나눌 수 없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없는데 어찌 그것을 반려동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냐. 금강앵무하고 앵무새하고 무슨 반려동물로 교감을 나눌 수 있겠어요. 그죠? 들어왔을 때 염장이나 안 지르면 다행이지. 앵무새가 말 따라 하잖아. 갑자기 집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키우는 금강앵무가 갔다 왔냐 이러면 앵무새 그냥 곧바로 난 방생이야. 날아가 이 새끼야. 아프리카로 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와 나는 반론입니다. 개, 고양이도 애초에는 야생동물이었어요. 언젠가는 가축화된 동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제시문 나와보면 대한인수공통감염병 학회 보고서에서 따르면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접촉이랍니다.
자, 그래서 인수 공통 감염병을 야생동물 키우는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이랬습니다. 자, 글쓴이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이거 나옵니다. 야생동물 가축화되는 과정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타나는 거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랜 시간 연구되어 왔죠. 따라서 예방접종 확률을 낮출 수 있고 치료. 자, 반려동물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은 예방접종을 통해 확률도 낮추고 치료가 가능하다. 근데 야생동물은 일단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특별히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요거는 잘 봐두셔야 돼요.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되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를 봐야 우리가 이 단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됐을까요? 자, 요 뒤에 거 했어요? 놀이공원. 적용창의 요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예?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산 것은 정당한 소유물이다. 놀이공원 우선 탑승권도 비용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다. 따라서 놀이공원 우선 탑승권 이용은 정당하다. 3단 논법입니다. 대표적인 연역 논증이죠. 자, 그 다음에 둘째, 우리나라, 미국, 일본 우선 탑승권 운용을 한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윤을 누리려고 우선 탑승권을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널리 일반화됐다. 귀남 논증이죠. 우리나라, 일본, 미국 다양한. 그죠? 자, 셋째,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상 반론이죠. 자, 그러나 우선 탑승 구매자들은 돈을 손해보는 대신 시간을 절약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자, 비구매자들은 돈을 절약하는 대신에 시간을 손해보는 선택을 한 것이다. 따라서 선택 문제다. 그지? 반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너는 돈 쓰기 싫어가지고 그거 안 산 거잖아. 근데 우리는 돈을 투자해서라도 시간을 줄이고 싶은 마음에 이걸 구입한 거야. 그러면 우리 선택을 존중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댓글을 막 다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이랬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산 것은 모두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랬습니다. 자, 논증의 타당성 평가에서 타당하지 않다. 돈을 더 썼다는 이유로 놀이기구를 먼저 타게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죠? 대부분 인정하는 분위기던데. 나도 그거 구입해가지고 가본 적 있는데. 그리고 오사카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갔다 와서 유니바사루 스타지오 거기 갔을 때 뭐냐면 한 2번 정도 가봤거든요. 2번 갔다 와서 특히 이번엔 조카 데리고 작년 가을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야. 사람 졸라 많아요. 전 세계 사람들 다 갖다 놓은 것 같아. 특히 그거 슈퍼마리오 거기 갔다가 와 진짜 슈퍼마리오 거기 막 그 구조물 다 부셔버릴 뻔했어요. 다 집에 가! 막 이렇게. 예. 자,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오사카 뭐 볼 거 있다, 더운데. 자, 그 다음에 둘째 이유입니다. 타당하지 않다. 탑승권을 운용하는 나라가 많다고 해서 일반화된 정당한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람은, 이거 답단 사람 되게 프로 불편러 같은데, 이분. 예. 자, 방식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완전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왜냐? 차등을 두는 건 일단 나쁜 거니까. 셋째입니다. 타당하지 않다.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런 선택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런 제도 자체를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놀이공원 우선 탑승권 이용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